에코프로 오르는데 포스코는 왜 하락할까? 특히 에코프로 머티는 떡상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걸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은 제 뇌피셜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일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그냥 선 그어 볼게요. 선 그어 보면은 상승한 그냥 차트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땠어요? 장 초반에 뭐 동시효과에선 플러스도 잠깐 보이는 척하다가 페이크였죠. 밀어버리더니 그냥 장 초반에 쭉 밀려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오후 돼서 조금 이렇게 정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 이슈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이슈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빠져가지고 반등 한 번 없이 답답하게 어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양 종목이 그리고 이 그룹이 굉장히 좀 비교가 많이 됐던 그런 상황이죠. 어제 에코프로머티는 급등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올라갔고 어제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얘네들 차익 실현 나오는 것 대비해서는 매물 방어가 좀 됐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반등 한 번 없이 하락만 하다가 마감이 됐고 포스코 퓨처엠도 빠졌습니다. 행보가 굉장히 엇갈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은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뇌피셜도 상당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투자하라 말아라가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에코프로 머티, 한진칼, MSCI 지수 편입. 이 두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2월 정기지수 조정 결과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편입은 두 종목, 편출은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엔터, 펄어비스 5개 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편입되는 종목들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편출되는 종목에는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호재와 악재로 갈릴 수가 있겠죠. 뭐 MSCI는 다 아실 거예요. 2581 4차례 정기 변경 신청 지금 실시를 하고요. 29일 장 마감 후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29일 지나고 나서 3월 1일 금요일, 3월 2일 토요일, 3월 3일 일요일, 3월 4일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보여지겠죠. 근데 이제 그 동시효과쯤부터 쭉 들어올 거예요. 29일. 그러면은 뭐예요? 얘네들 편입 편출에 따라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매입 수요는 에코프로머티가 1,100억 원, 한진칼이 1,1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한진칼이 더 많네? 그쵸?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두 종목은 호재를 맞은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빠져나가는 매도 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0억 원대 안팎으로 지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간 외국인 순매수 종목 눈에 띄는 가운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9위에 랭크가 됐어요. 주고 팔기만 하다가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참고로 연기금은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매수세 그 1위를 마지막으로 1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듯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MSCI 편입 소식이 에코프로 그룹주한테는 훈풍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주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장 초반에 상승을 했고 장중에 버티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맞긴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치고는 좀 덜 내리면서 훈풍이 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한진칼하고 두 종목이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고 편입 예상 금액은 오히려 한진칼이 높은데 에코프로 머티는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고 한진칼은 어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한진칼 장 초반에 14% 올라가다가 상승폭 다 잡아먹고 지금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당초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편입 실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편입 실패 분석, 편입 실패 기사, 편입 실패 예상, 심지어 편입 실패 기대. 이거 거의 뭐 누가 볼 때는 일반 뭐 댓글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이 정도였어요. 편입이 되면 안 되는 상황처럼 지금 갔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입은 이번에 물 건너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유한타증권 한진칼 2월 MSCI 지수 편입 유력, 에코프로 머티는 편입 실패 단정적으로 편입 실패로 예상한다.
여기 한경TV 2월 8일 기사에서도 에코프로모티보다는 한진칼 오케이. 2월 12일 날 기사에서도 1월 16일부터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아주 그냥 한 달 동안에 에코프로 편입 실패할까 얘기만 나왔던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에코프로모티 MSCI 편입 예상한 곳이 거의 없던 상황이고 편입 기대감이 크지 않았어요. 이거 저희 채널에서 이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된다고요. 유동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 안 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안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에코프로모티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한 거냐면, 기대감이 없던 상황에서 편입되는 거하고 기대감이 있던 상황에서 편입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기대감이 없던 상황에서 편입되는 건 실적과 비교하자면 어닝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기대감이 있던 상황에서 편입되는 건 실적으로 비교하면 컨센 충족이고요. 컨센 충족의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어때요? 우리가 실적 시즌에 별로 안 커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서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호재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번 에코프로모티의 MSCI 편입이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그래갖고 기대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뭐야 이거예요. 실적 개판일 거예요, 쟤네들. 이랬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 근데 막상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괜찮을 거예요. 딱 까봤더니 실적 정말 괜찮네? 팔아야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상황이 좀 달랐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얘네들은 호재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진칼의 경우에는 장 초반 급등 뒤에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했고, 에코프로모티는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 잡아먹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한 겁니다.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올랐죠.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 이정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 두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는데 에코프로 머티 호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의 낙폭 크지 않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갖고 얘네 그룹주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두 종목의 개별 이슈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왔는데 머티의 개별 호재로 어느 정도 상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빠졌는데 이게 잔인하 전 사장이 최종 후보 낙점이 됐죠. 회장에.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수순은 지금 맞는 거예요. 구분응선이 지났고 아직까지 정부 혹은 국민연금의 해당 선임 관련 노이즈는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올라와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펼쳐지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포항이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여전하고 이런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이 반대를 다시 던지고 처음부터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 최종 후보부터가 아니라 이제 좀 리스트 다시 꾸려야 되고 후추위 다 사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는 건 맞아 보여요.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난주에 펼쳐본 뇌피셜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있는 게 아무런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후추위가 회장 후보를 선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러한 심증이 저는 아직도 강합니다. 다만 이번 하락은 신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가미된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지난 2월 8일에 한국경제하고 장인하 사장이 단독 인터뷰를 한 건데 헤드라인이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뽑혔어요. 포스코의 본질은 철강, 신기술 투자 늘릴 것. 철강 쪽에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보여지는 듯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스코 그룹의 본질은 철강업이다.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에만 투자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철강 사업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신기술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신기술 투자 이제 등한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커졌고 설 내내 이런 얘기 나왔고 실제로 까고 보니까 밀어버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포스코의 지금 경쟁력, 본업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배터리 사업도 궤도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밝혔냐면은 포스코그룹의 본질은 철강이다.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본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게 주요 골자였죠. 이 인터뷰에. 최정우 회장이 사령탑을 맡은 지난 6년 동안 배터리 소재나 신사업에 대해 치여서 철강사업 경쟁력이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태는 본질은 철강인데 후퇴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시청자들,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장인화 내정자는 철강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산업이 아니고 철강 사업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신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전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이건 제 뇌피셜이 좀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장인하 전 내정자가 전임 회장, 그러니까 이제 전임 회장이 되는 거죠. 최정우 회장과는 난 다르다. 난 행보 자체가 달라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최정우 회장이랑 장인하 내정자는 라인이 달라요. 2018년도 회장 자리 두고선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던 2인이잖아요. 권호준 전 회장 사람으로 평가되는 장인하 내정자입니다. 최정우 현 회장 그룹과는 그룹 자체나 아니면 지금 전혀 다른 그런 라인들인데 경쟁자 구도에 있었던 라인이고 겹치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경쟁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됐는데 과거에 내가 모셨던 분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업을 모조리 가지고 와서 승계를 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공언을 한다? 이거는 기업들의 이런 혹은 정계나 재계나 이런 그 정서상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통상 기업들이 그 수장이 바뀌면 과거의 것들을 물론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 끌고 가거나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지우기 혹은 과거의 것들도 좋지만 나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해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들도 전임자의 행적 지우기에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트럼프 뭐라 그래요? 벌써부터 바이든 지워버리겠다 공언하잖아요. 전임자가 했던 공적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발전을 시킨다고 할지언정 그게 내게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임자 지우기 혹은 전임자와는 나는 다르다,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도 이들의 의무거든요. 그런 의무의 그런 메시지 하나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장에 취임하면 전임자 사업에 대한 부각, 계승, 승계보다는 장인하 내정자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구성하려고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철강 살리기,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온 키워드가 아니었을까라는 거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들을 최정우 회장이 키워놓았다는 지금 시장의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받아갖고 냅다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다시 가져가려고 해서 조직을 다시 꾸리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장인하 내정자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리튬 사업, 양응급제 사업 초기 사업부터 구성했던, 지휘를 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업을 초기에 도맡아서 했던 인물로 알려지잖아요. 지금 포스코 신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과 관심과 그리고 실제 실천 능력이 있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서 저걸 던져버리고 과거로 회귀하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고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 정신을 계승해서 산업의 쌀이자 국가기관산업 그리고 그룹의 모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살리기에 나서며 기본을 다잡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새로운 먹을거리인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에도 박차를 가하며 그룹을 키우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 앞쪽이 너무 강하게 지금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그냥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철강에 주력하면서 신사업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 두 번째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놀란 것 같아요. 이 한국경제신문 기사에도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배터리 투자 속도 조절이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3년간 전체 투자비의 46%를 배터리 소재 사업에 투입해 2030년 관련 매출을 62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철강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투자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올해 배터리 관련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이 기사에 실려 있어요. 요런 얘기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 여기 있잖아요.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
여기 투자 속도 조절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능성은 추측성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 속도 조절은 가시화시키거나 그룹 내부에서 혹은 누구의 입으로 통해 가지고 공식화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또 그럴싸하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공식화된 것처럼 시장에선 이미 컨센이 잡혀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후자에 단기적으로 이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라는 이런 공식화되지 않은 추측성에 집중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이 좀 저는 갖고 있고요. 개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죠. 진짜 무겁고 더럽게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주식이라고 해갖고 내가 골라도 이딴 걸 골라가지고 엔캠이나 살 걸 이 생각 안 되겠냐고요. 짜증나 진짜 던져놔. 이게 미련 없어. 어제 개인들이 하락하는데 던졌어요. 개인들은 하락할 때 원래 줍줍해야 되는데 하락할 때 어제 던져버렸어요. 외국인도 던지고 들어오던 외국인도 던지고 어제 연기금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금투 쪽에서 세게 땡겼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갖고 어제 콘텐츠에서도 짚어봤듯이 이 그룹은 연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컴백이나 수급이 개선되고 있던 상황인데 어제 찬물이 딱 끼얹어진 거죠. 특히 정부의 저 PBR 육성 정책, 주주 배당, 친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장석 섹터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철강 섹터라면은 성장 섹터는 아니겠지만요. 분류가 그렇게 가버리면 당장 낙폭이 제법 크긴 했어요 어제. 근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전기차 산업 관련 투자를 오피셜하게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매도 폭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확률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긴 정말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업황이 지금 캐즘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저기로 간다? 경영자 진짜 돌 맞을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굉장히 만무한데 그럼에도 확률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관점으로 봐요. 전임 회장과의 차별화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2차 전지 사업 축소 등 추측이 가미된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실제 추측이 현실화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조심이 심화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혹은 던지기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한 우려나 과한 반응도 문제가 돼요. 근데 뭐 아예 넉넉히 있긴 좀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따져보자라는 거고요. 다만 저 PBR 개념으로 만약에 얘네들이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 쪽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받아들이면서 던졌다고 하더라도 철강주여도 저 PBR은 맞습니다. 지금 저렴한 상황이 맞다 보니까 정부 정책 기대감은 여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얘기들은 주가에 움찔움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이런 산업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로 따져가지고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측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 뇌피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면밀하게 짚어드려 봤습니다.